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구문교재 학습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선 제가 구문교재라고 따로 명칭을 붙여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구문공부 학습법을 설명드리고 있는 점이라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학습을 나눌 때 이런 식으로 학습을 나눠요. 단어, 문법, 구문, 단락 독해. 제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 철저하게 수능이나 공시나 이런 수험 영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눠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각각을 공부할 때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는데 긴 예문을 만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보통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정론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법 책에서 예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 이 문법 포인트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장이 너무 길어. 근데 포인트가 여기 하나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굵기 표시를 하든 기울기 표시를 하든 여러분들은요, 이 문법 포인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요소들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문법 포인트에는 다소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 구문 독해는 어떨까요? 구문 독해는요, 수준에 따라서 예문의 길이도 달라지고요, 예문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의 질도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기초 구문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문법책과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문법 설명을 조금 더 늘리고요, 예문은 짧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해당 문법 포인트에 맞는 구문의 그 구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급 구문 교재로 가면 갈수록 그 구문이 도드라지는 문장이지만 다른 단어나 다른 문법 요소가 끼어 있는 문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문장이라고 하는 건 항상 단순하지만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문의 관점에서도 문법 공부와 구문 공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어요. 구문 공부는 예, 구문 공부는 문법 공부와 다르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구문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냐? 보통은요, 구문 공부는 주된 목표를 따져보자 그러면 일단 첫 단계는 뭐겠어요? 특정 구문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첫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요, 분석이 아니에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가 뭐예요? 특정 구조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굳이 고민하지 않더라도 구조를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You swim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너는 수영한다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분석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You will swim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한 단어가 추가됐지만 will swim을 하나의 동사 덩어리처럼 보고 해석을 할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따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늘려볼까요? You have to swim. 이러면 어떻게 되죠? have to가 조동사적인 기능을 하긴 하지만 단어 개수로 보면 두 단어나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굳이 분석 안 하고 그냥 have to swim 이걸 하나의 의미 단위로 보게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문장이 짧아요. 짧은 문장에 because라고 짧은 문장이 또 붙었어. 이런 거 굳이 분석 안 하고도 눈으로만 봐도 해석이 될 거라고요.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온 분들은. 오케이?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굳이 분석하려고 애를 쓰지 않더라도 해석이 되는 영역들, 이런 영역들을 늘려나가는 게 자동화입니다. 구문 교재는요, 이런 자동화할 수 있는 덩어리들을 늘려가는 거, 구조를 눈에 익혀가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머리에 담아둔 상태로 제가 추천하는 구문교재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구문교재 학습법은 일반론이긴 하지만 저는 천일문 교재를 상상하면서 적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전제입니다. 구문교재를 선정을 할 때 제가 몇 가지 선정 기준을 나열해 본 건데요. 이렇게 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난이도입니다. 난이도는요, 반드시 자기 수준에 맞춰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 수준에 맞춰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노베이스예요. 그러면 몇 학년 수준의 구문 교재를 사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려요. 천일문 기본으로 가시라고. 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면요. 천일문 핵심 아니면 완성이에요. 근데 천일문 핵심 아니면 완성을 기본기 없는 사람이 본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천일문 완성 해설 강의를 찍고 있었어서 천일문 완성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문장 길이가 어때요? 일단 세네 줄이에요. 그리고 제가 문법 포인트를 잘 체크는 안 해놓긴 했는데 문법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병렬 구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병렬 구조는요. 문법 포인트라기보다는 구문 포인트예요. 병렬 구조라고 하는 문법 아이템을 가지고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병렬 구조라는 타이틀에 맞춘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초심자들한테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하겠죠? 반드시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 좀 있으면 고3 올라가야 되는데 천일문 기본 하고 있으면 제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상 구문 교재는요. 천일문 기본 수준의 교재만 하더라도 웬만한 구문들은 수업을 듣고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천일문 기본을 깔짝거리다가 안 공부해서 문제인 거지 기본 정도만 1, 2회독을 하고 나면요. 선생님들 수업을 못 따라갈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아요. 완성 같은 거는 여러 가지의 문법 포인트가 섞인 어려운 단어가 사용된 문장 길이가 긴 그런 문장을 위해서 연습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기본 수준의 교재만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완성 수준까지 갈 수는 있다고요. 물론 완성까지 회독을 돌린 사람이 기본만 한 사람보다는 구문 실력이 더 좋겠지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도 적어놨는데요. 구문 교재를 굳이 안 한다고 해서 성적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번역 단계에서 정체가 되거나 내가 번역 단계에서 막혀가지고 단락 독해를 도저히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빈칸풀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문장 바이 문장으로 해석이 안 돼서 선생님들이 얘들아 여길 봐야겠지 여기가 중요한 거야 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봤자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혹은 번역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무조건 구문 교재부터 시작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빨리 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복습 자료의 여부. 자, 제가 천일문을 여러분한테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가학습 자료입니다. 자, sedubook.com에 들어가면요. sedubook.com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부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음성 파일도 있고요. 단어장도 있고요. 해석 학습지도 있고요. 장문 학습지도 있고요. 장문은 또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단어 스크램블링 된 거를 조합하는 거, 해석만 보고 하는 거, 빈칸만 채우는 거 등등등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부가학습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교재는 한 권만 사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가학습 자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책을 2권을 사셔야 돼요. 왜? 자, 우리가 책이 2권이 있잖아요. 책 한 권에는 열심히 필기를 하시는 겁니다. 동그라미 치는 건 따라서 동그라미도 치시고요. 강사가 슬래시 쳐놓은 건 여러분도 슬래시 치시고요. 여기 가장자리 부분에 막 뭔가를 필기해줬어요. 그럼 여러분도 필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책은 아주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를 다 때려 박으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교재는 백지 상태로 두는 겁니다. 왜? 복습할 때는 아무런 필기가 안 된 상태로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일문처럼 부가학습 자료가 있는 교재를 선택을 하신다면 한 권만 구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가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2권을 구입하시는 거고요. 한 권은 백지 상태로 놔두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재를 필기된 교재라고 부를 거고요. 이 교재를 필기되지 않은 교재 대신에 백지 교재라고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 수강 여부입니다. 강의 수강 여부는요. 기본적으로는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뒤에 나온 학습 방법들도요. 전부 다 강의를 듣는 걸 전제로 작성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문법적으로 막힘이 없어. 내가 문법적으로는 다 돼. 분석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자동화만 시키려고 구문교재를 보낸 거야. 그러면 교재 해설이 잘 되어 있는지만 보시고요. 해설이 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독학이 가능한 것 같아? 그럼 자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문법을 완전 숙달하진 않았는데 상세한 문법책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읽을 능력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공부할 생각이 있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설이 잘 돼 있는 교재인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독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문법적으로 미숙해. 그래서 누군가가 분석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나 혼자서 책을 볼 수가 없어. 혹은 분석을 할 수는 있겠는데 남들 30분이면 끝날 걸 나는 3시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반드시 강의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 단계에 있을 거예요.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종 추천하는 구문 교재로 거로 리딩, 저도 사실 본 적 없는 책이고요. 넥서스 영문 독해 501 플러스, 넥서스 501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영어 순회. 이 세 가지 교재는 천일문 완성보다도 난이도가 높은 교재라고 많이들 추천을 하는데 거로 리딩은 현재 절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넥서스랑 영어 순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급 독해를 희망하시는 분들, 편입 영어나 임용 시험이나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본다고 알고 있는데 이 책을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왜냐면 애초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천일문 같은 수준의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강의를 들으세요. 남이 먼저 분석해 주는 걸 보고요. 그 사람이 분석하는 방법을 따라 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독학학습을 염두에 둔다면 출판사 교재를 강의를 병행한다면 강사의 교재를 쓰는 걸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문 독해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들 책을 보면요. 뭐 이명학 선생님이라던가 조정식 쌤이라던가 등등등등 제가 선생님들 많이 알지 못해서 다 언급은 못하겠는데 어떤 강사님들도요 책에다가 많은 설명을 담아두지 않아요. 문장 위에 이렇게 박아놓고요 빈칸 박아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열심히 판서를 하세요. 그런데 그 판서가 굉장히 니트합니다. 굉장히 깔끔해요. 여러분들은 그 판서를 보고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문장 파트에다가 선생님들이 문장을 보면서 하시는 판서를 베껴 적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해설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웬만하면 해설지가 별도로 제공되지도 않아요. 왜? 이 선생님들은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강의를 통해서 한 권의 교재가 완성되는 걸 염두에 두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강의를 다 들을 거니까. 그리고 많이 넣으면 손해가 납니다. 왜? 교재만 어떻게 구해서 보는 사람들이 필기를 안 하더라도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그 교재만 보고서 공부를 할 거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강사님들의 교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강사의 교재에는 필기가 별로 없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고 출판사 교재를 쓰시는 분들은 강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은 저자 직강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해설은 조금 더 자세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여기다 적지 않았긴 했지만 강사의 교재가 아니라 강의용이 아니라 출판사 교재인데 해설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볼 필요가 없는 거겠죠. 웬만한 경우에. 아시겠죠? 자, 5번째입니다. 교재 결정이 어려울 땐 남들 조언을 따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어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독해 교재는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단어나 구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들 거 따르시면 됩니다. 왜? 구문 교재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물론 최근엔 출판사마다 구문 교재를 하나씩 내놓긴 했는데 교과서처럼 쓰는 책이 천일문이니까 그냥 천일문 쓰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특정 강사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강사의 교재를 쓰시면 아주 깔끔해요. 그런데 이 이외의 선택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또 정보가 별로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이 교재가 좋대, 저 사람은 저 교재가 좋대. 이거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많이 추천받은 교재를 쓰세요, 그냥.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직접 서점에 가셔서요. 디자인 예쁜 걸 고르세요. 아니면 해설이 많은 걸 고르세요. 어차피 수능용 교재는요. 수능 기출 문장들 따올 수밖에 없고요. 임용이나 이런 교재들은요. 유명한 연설문이나 유명한 문학에서 떠올 수밖에 없고요. 거의 풀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어떤 교재를 선별해서 고르더라도 예문들 다 비슷한 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무 교재나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 아무거나라는 말이 너무 책임감 없게 들리지 않기 위해서 위에 4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수업 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업 전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예습을 하지 마세요. 예습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예습이라고 하는 건 문장이 있으면 이건 주어고 이건 동사고 이건 목적어야. 그러니까 이거 해석은 이거고 이 문장은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여러분이 분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석할 거면 강의를 왜 듣습니까? 여러분이 한 거를 검사 받으려고 듣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검사 받을 거면 답지를 보면 되지 왜 강사 걸 듣느냐고요. 그럴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학습하려는 건 구문 교재고 여러분의 목표는 뭐라고요? 구조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분석하는 게 첫 번째, 자동화가 두 번째라고요. 그렇다면 남이 분석해주는 걸 보고 그걸 따라하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고 남이 분석해준 그 설명을 머릿속에 담아준 채로 내가 그걸 따라하면서 자동화시키는 게 더 빠른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먼저 들으시되 내가 단어를 너무 몰라. 혹은 문법을 심각하게 몰라. 그래서 강사가 뭔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조차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단어 정도 미리 외우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천일문 같은 경우에는요, 잠깐 볼까요? 천일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단어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단어들만 먼저 외우고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문법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갈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필기를 너무 많이 해놨죠? 자, 여기 문법 설명된 파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파트만 먼저 좀 공부하고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법은 조금 비추, 단어는 완전 강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영어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자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눈으로만 읽어보는 것 정도 괜찮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찾지 말고 끊어읽기 정도만 분석해보는 거 좋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일어서 이렇게 실전처럼 끊어서 해석만 해보는 것 정도는 좋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 아주 좋아요. 이런 걸 영어 교육론적으로 noticing the gap 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간극을 밝혀두면은 숨이 차네요. 밝혀두면은 조금 더 모르는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수업 중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린 지금 뭐 하는 게 아니라 문법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문법 포인트를 설명한다면 필기해두고 먼저 그 문법 포인트만 간단하게 외워보는 겁니다. 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문법 포인트 하나하나에 신경 쓸 게 아니라요. 문장에 신경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문법 포인트를 철저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문법 부분에 막히지만 않게 단기 기억에 저장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입니다. 강사가 설명하는 해석 방식을 최대한 따라하고 받아들인다라고 돼 있죠. 강사가 해석을 하는 방식들이 여러분 눈에 볼 때는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특히 단락독해 같은 걸 하는 걸 보면은 강사님들 어떻게 해요?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석 안 하죠. 맨날 막 첫 문장을 제대로 읽어야 돼. 뭐 마지막 문장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however 다음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수강생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들은 다 분석을 해왔으니까 저렇게 풀겠지. 나는 저렇게 어떻게 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분들은 다 읽어온 것도 맞겠지만 그분들은 어느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걸 써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시그널이 될 만한 게 단어라면,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거라면 그 단어를 찾아서 이걸 힌트 삼아서 문제를 푸는 진짜 선별적 독해를 할 수도 있겠죠. 첫 문장, 끝 문장을 읽는다, however를 읽는다 이런 식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찾아서 그 시그널에 맞게 독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강약 조절을 할 수 있었겠죠. 첫 문장은 완전 빡 읽었다가 문장 읽고 있는데 막 including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시가 나오면 설렁설렁 읽었다가 또 however 같은 거 나오면 또 빡 읽었다가 in other words 나오면 또 빡 읽었다가 앞문장 다시 한번 읽어봤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하는데도 써먹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즉 강사들이 아무리 허무맹랑하게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독해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구문독해는 마찬가지입니다. 구문독해를 할 때도요,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강사가 되게 신기하게 앞에서부터 착착착착착착착 해석을 해나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그 자연스러운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뒤에 해석했다가 앞에 해석했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쭉 해석해 나가는 걸 선호하기는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이 따라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 강사가 제시하는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강사가 무슨 설명을 하든 무슨 해석 방식을 따르든 그 해석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따라하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강의를 듣는 제1의 이유는 강사의 학습법을 모방하는 거예요. 강사가 어떻게 하는지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겁니다. 이런 걸 메타인지 전략의 일부라고 해요. 오케이? 우리가 그냥 책에 있는 내용들을 외우고 그것들을 암기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냥 책 보고 여러 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냥 문장 바이 문장으로 달달달달 외우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강사의 설명 방법, 강사의 뇌구조, 강사의 인지 처리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목표인 거라고요. 아시겠죠? 2번도 비슷합니다. 강사가 필기하는 건 최대한 모방해서 필기합니다. 물론 강사가 필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다 베껴 쓰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옮겨 적으시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문독해라기보다는 제 권고사항인데 전 이걸 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색깔을 활용하자.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문 분석에서는 조금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단락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신을 공부하고 있는 고1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필기 어떻게 해요? 보통 파란색 볼펜으로 열심히 막 이렇게 베껴 적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써주는 거는 여기 아래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거나 검은색으로 적어 놓거나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들아 여기가 주제문이야 하면 그 문장에 이렇게 형광펜 쳐놓을 겁니다. 자,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복습을 한다고 하면요. 앞에서부터 파란색 필기를 쭉 따라갑니다. 이거 주제문이야. 여기 문법 포인트 있었네. 이거 변형하기 좋다 그랬지? 하고 쭉 넘어갈 거예요. 이거의 문제가 뭐예요? 독해는 한 번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 집중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뇌는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수는 정해져 있고요. 그것조차도 집중이 분산되는 순간 암기가 훨씬 덜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문법 포인트는요, 주황색으로 필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야. 여기 위치야. 여기 완전한 절이야. 여기 so that 구문이야. 이렇게 필기를 해놨고요. 제가 하늘색 형광펜으로 어휘가 나올 법한 포인트를 체크해 놓을 겁니다. 여기 increase랑 decrease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도 이 단어, 여기 이 단어, 여기 이 단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얘들아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니?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네모해놓고 이렇게 별표 쳐놓는다거나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니? 라고 선생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적어놓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필기하는 게 더 좋을까요?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색깔별로 필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나 오늘 이 지문 공부해야지. 일단 해석부터 해봐야겠다.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해 주셨네. 둘둘둘둘둘둘둘 해석을 쭉 다 했습니다. 자, 이게 문법 포인트를 한번 봐볼까?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에 체크를 해놨네. 이거 왜 체크해 놓은 거였지? 하고 질문을 던질 여유가 생깁니다. 이거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적어놓은 거 보니까 이거 능동이랑 수동 구분하라는 거네. 이거 능동으로 쓰면 안 되겠다. 선생님이 여기 위치만 된다고 해놨네? 뭐랑 비교해 놓은 거지? 이거 접속사 대시랑 비교하라고 해놓은 거네. 여기 완전한 절이라고 왜 써놨지? 이거 in 위치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고 했어. 여기 so that 구문이네. 그러면은 so 형부 나오고 완전한 절 나오네. 이런 식으로 문법만 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휘 공부해야지. 여기 increase 선생님이 표시해 줬었지. increase 왜 표시했더라? increase는 decrease랑 비교하기 좋으니까 체크해 놨던 거였지. 여기 raise는 선생님이 내신형 문제에서는 rise 같은 거랑 비교할 수 있다 그랬어. 등등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한 가지 포인트만 집중을 할 수가 있다고요. 심지어 이렇게 포인트를 집중할 때는 시간이 별로 들지도 않습니다. 즉
포인트만 여러분이 선별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색깔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문법 봐야지 그러면 눈에 주황색밖에 안 들어와요. 진짜 나머지가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주황색 부분만 눈에 도드라지게 들어온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 이건 조금 선 넘는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빨간색으로, 이 웬만한 필기 파란색으로, 배경 지식 설명 같은 건 검은색으로, 그리고 독해 포인트 같은 거는 초록색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치 에즈 같은 거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놔서 여기 예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법 포인트는 주황색으로. 형광펜도 되게 다양하게 썼어요. 하늘색으로 표시한 거는 어휘 출제 가능한 거, 그리고 빨간색 형광펜, 분홍색이죠 보통은. 분홍색 형광펜을 쓰는 거는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출제자가 강조했던 거, 그리고 저나 학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리고 순서나 삽입 같은 거에 유용한 도입부가 있는 문장이다? 그럼 초록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하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한 개의 지문을 남들 30분 볼 때 저도 30분을 보지만 남들은 한 번 읽을 때 저는 4-5번을 읽는 거예요. 왜? 제가 포인트를 어휘만 봐야지 하는 순간 어휘에 집중해서 볼 거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문장이 있었지? 그러면 그 문장만 딱 봐가지고 그것만 외울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색깔을 활용하면 좋다. 심지어 구문 독해에서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수업 후입니다. 수업 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기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수업을 들은 직후입니다. 수업을 들은 직후에는요, 아직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선생님의 농담까지 머리에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2권 사라고 말씀드렸죠? 필기가 돼 있는 거랑 필기가 안 돼 있는 거. 그래서 필기된 교재를 먼저 쭉 읽는 겁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들으면서 다 필기해놨죠? 이걸 다시 보는 거예요. 단 강사가 설명했던 그 순서대로 강사의 필기 내용에 맞춰서 최대한 그대로 줄줄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나서 문장을 본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장을 설명하고 나서 뭔가를 추가로 필기해 줬을 수도 있죠. 혹은 아무것도 필기 안 하고 문장만 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강사가 제시했던 순서대로 한번 쭉 봐보시라고요. 오케이.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강사가 했던 말을 상기하는 건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강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공부가 되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강사의 학습법을 모방하는 거라고요. 강사가 설명했던 방식 그대로를 따라가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고요. 그냥 수업을 외웠기 때문에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고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라고요. 메타 인지를 풀가동시키고 있는 중인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들으면서 몰랐던 내용이나 강의를 듣던 중에는 내가 아는지 몰랐는지 몰랐는데 혼자 해보니까 몰랐던 내용이 있어? 그러면 질문을 올리거나 인강생이면 인강 게시판에 올릴 수도 있겠고요. 저희 함께 공부하는 영어 질문방에 올리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놓으실 수도 있겠고요. 혹은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거나 문법책을 통해서 발췌독을 해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필기된 교재를 다 읽었습니다. 나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백지 교재를 펴시는 거예요. 아무런 필기가 안 된 이 자료를 펴시는 겁니다. 만약 부가학습 자료가 있는 천일문 같은 교재를 쓰시는 경우에는 책 한 권을 다 안 사셨겠죠? 그러면은 해석 연습장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필기가 안 된 그 백지 교재를 가지고 한번 쭉 분석을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안 된 부분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책을 봐? 바로 답지를 봐요? 아니겠죠? 자, 문장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문장이 착착착착착착착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석을 못했던 문장이 이거랑 이거예요. 그러면은 해석 안 됐던 대로 그냥 일단 무시하시고 쭉 진도 나가세요. 내가 아는 게 뭐였고 몰랐던 게 뭐였는지 체크하시는 겁니다. 내가 막혔던 거는 따로 체크를 해두셔도 좋아요. 별표 같은 걸로. 그러고 나서 이제 백지 교재에서 몰랐던 부분 체크하셨죠? 필기된 교재에서 체크했던 문장만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거 몰라? 이거 보고 바로 넘어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내가 체크해놨던 게 뭐 3문장이든 2문장이든 있죠. 그러면 필기된 교재만 딱 펴가지고 그 문장들만 다시 공부하시는 거예요. 쭉 끊지 말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책으로 넘어오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막혔던 부분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백지 교재로.
근데 만약에 또 막힐 수 있어요. 왜? 내가 몰랐던 게 있으니까 본 건데 내가 몰랐던 걸 보고 바로 그 막혔던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막혔던 것도 보고 다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힐 수가 있어. 그럼 또 별표 쳐 놓으세요. 그리고 쭉 보시는 겁니다. 설마 다 안 되겠어요? 한두 문장만 안 되겠지? 그리고 다시 백지 교재가 아니라 필기된 교재로 넘어오세요. 또 막힌 부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오세요. 오케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필기된 교재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되 필기된 교재에서 모든 내용을 다 보시라고요. 내가 틀렸던 부분들을. 그래야 내가 외워서 내재화가 된 상태로 넘어올 수 있는 거지. 안 그러고 몰랐던 문장 답지, 몰랐던 문장 답지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마치 객관식 문제를 풀 때 답지 펴놓고 객관식 문제 푸는 거랑 똑같다고요. 전혀 머릿속에 초점이 맺혀진 정보가 안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마저 읽어보면은 백지교재를 보실 때는요 기화펜을 쓰시면 좋고요. 이건 다 날라가니까 사전도 찾지 말고 답지나 필기된 교재를 뒤적거리지도 말고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막히면 필기된 교재를 다시 보고 내가 해내지 못했던 문장들을 본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강의 중에 다뤄지지 않은 내용,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그 부분을 몰라. 그래서 해석이 실패한 거야. 그럼 필기된 교재를 백날 첫날 보더라도 안 되겠죠. 그럼 질문을 위해서 체크를 해두고 지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거긴 다시 복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필기된 교재를 통해서 의문점이 모두 해소되었다면 필기된 교재를 덮고 백지 교재로 돌아가서 다시 해석을 해보시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교재가 천일문 기본 혹은 천일문 인문이다 라고 한다면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됩니다. 장문도 해보셔야 되고 딕테이션도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건 필수입니다. 근데 딕테이션을 하실 때는요 그냥 받아쓰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딕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따라 읽기도 하셔야 돼요. 따라 읽기. 근데 따라 읽기를 하실 때 원어민처럼 하실 필요 없어요. water, is, delicious라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원어민이 강세를 두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water is delicious라고 강세를 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강세는 따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속도까지는 따라 하셔야 됩니다. water is delicious라고 돼 있었는데 water is delicious 이렇게 천천히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문장을 외우셔도 좋으니까 그 원어민이 발음하는 속도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 초반의 고난을 견뎌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으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자동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슈예요. 첫 번째, 애초에 분석 자체가 자동화가 안 돼 있거나 두 번째, 내가 말하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뇌로 자동화된 줄 알았던 정보를 읽기 할 때만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외우든 뭘 하시든 상관없으니까 원어민이 발음하는 그 속도를 따라하려고 노력해 보시라고요. 어차피 천일문에 나와 있는 원어민 음성 파일 그렇게 발음이 빠르지 않습니다. 한번 쭉 따라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다 거치게 되면요. 문장을 거의 외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까먹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배운 직후에는 반쯤 외워졌다. 아니면 전부 다 외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다는데요? 어차피 구문교재에 나오는 문장들 다른 시험에 다시 안 나온다는데요? 아니고요.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문장 패턴을 통해서 자동화하는 게 목표라 그랬죠. 문장을 외우면 자동화가 됩니다. 그 문장에 한해서. 근데 같은 문형을 가진 문장을 여러 개를 암기를 해놓으면요. 그 문장 패턴에 한해서는 자동화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외우는 건 절대 쓸모없는 짓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천일문 완성도 외우시면 좋아요. 외우시면 좋은데 우리가 고2, 고3 돼서야 그 교재를 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효과가 나는 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자, 누적 복습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누적 복습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1, 2, 3, 4, 5. 과 나갔어.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날에는 1, 2, 3, 4, 5과 봐야지. 6, 7, 8, 9, 10과를 봤어. 10과 보고 나서는 6강부터 10강까지 봐야지.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전체 복습해야 되니까 1강부터 10강까지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누적 복습이에요. 혹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죠. 1, 2강 공부하고 2, 3강 공부하고 3, 4강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진도를 한번 쭉 다 빼세요.
영어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쭉 조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쭉 조감을 하시고 나셔서 디테일한 포인트를 다시 보는 게 낫지, 디테일 보고 디테일 보고 디테일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 안 돼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고등학생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내신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간고사 범위 열심히 공부하고요.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고요.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1학년이라고 칠게요. 2학년 들어가서 3월 모의고사를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인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난다 손 치더라도 여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왜죠? 왜죠? 각각은 열심히 조져놨는데 그 다음에 다시 보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누적 복습을 하라는 말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전체 범위를 보고 그걸 종합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각을 조지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조지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전 범위를 한번 쭉 훑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누적 복습을 하면은 마치 전 범위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범위 안에서 어제 공부한 거 복습, 내일 공부할 거 예습, 오늘 어제 내일 거 공부,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열심히 조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 범위만큼, 10강짜리만큼이 중간고사 범위밖에 안 되는 거지 전체 영어의 범위를 공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회독 때는 무조건 진도부터 빼는 거예요. 직후 복습만 하면서. 그러고 나서 회독을 돌릴 때 그때 회독의 진도를 넓혀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조금 예외적으로 기초 구문 교재를 다루는 경우, 천일문 기본 같은, 이때 문장의 형식 파트가 있을 거예요. 문장의 오형식. 이 단원의 문장들은 통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만큼은 누적 복습하듯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강부터 5강까지는 문장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6강부터 40강까지는 일반 챕터예요. 그러면 6강 공부하고 1강 보고, 7강 공부하고 2강 보고, 8강 공부하고 3강 보고, 쭉쭉쭉쭉쭉쭉. 12강 보고 1강 보고, 12강 보고 2강 보고, 13강 보고 3강 보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문장의 오형식 파트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문장 패턴만큼은 거의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문법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에요. 대부분 천일문 같은 교재에서도 raise랑 rise 같은 거 구분을 하라던가, 뭐 아니면 투부정사만 뒤에 가져오는 애들, 아니면 동명사만 가져오는 애들, 이런 것들이 간략간략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혹은 put 같은 동산 뒤에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문장의 기본 형식 파트에서 다뤄지고 그 다음부터 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챕터를 열심히 보셔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진도를 모두 뺀 다음 회독 시기로 넘어갔을 때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 매일매일 단어장을 외우듯, 혹은 매일매일은 안 되더라도 주 3회 정도라도 구문 교재를 단어책처럼 읽으시는 거예요. 뭐처럼? 단어장처럼. 이게 2회독, 3회독까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실 수능 수험생들은 필요가 없는데 공시생들은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시 문법 문제의 대부분이 이제 암기형 문제가 아니라 구문 독해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문들은요, 천일문 기본 수준으로 문장들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구문 독해만 되더라도 문법 문제에서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걸 안 해요. 열심히 문법 문제만 풉니다. OX 퀴즈 열심히 풀고요. 틀린 부분 있으면 찾으라는 문제 열심히 풉니다. 객관식 문제 열심히 풀어요. 그래도 안 늘죠. 왜? 우리는 단원별로 아직 실력이 모자라 죽겠는데 전범위 문제만 열심히 풀고 있고요. 자꾸 어려운 긴 문장 가져와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문 기본 수준의 쉬운 문장이 수록되어 있는 책을 회독 돌리시는 걸 공시생한테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머스트에 가까운 추천이에요. 제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구문 복습을 할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시간부터 정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1시간 동안 복습할 수 있는 양을 찾으셔야 돼요. 이러려면은 일단 1시간 정해놓고서 무지성으로 온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한 번도 딴짓 안 하고 쭉 공부했을 때 3단원까지 볼 수 있다. 그러면 2단원을 목표로 잡으세요. 왜? 매일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는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로는 하루에 3단원에서 5단원 정도를 매일 보시는 거예요. 문장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반복이 되시면 시간이 점점 줄거든요. 그래 보면은 나중에는 5개 단원 정도를 보는데 5개 정도 단원을 보는데 20분이 안 걸려요. 왜냐면 다 아는 문장들이니까. 나중에는요. 5단원, 10단원을 보더라도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쭉 읽고 지나가면 되니까. 단어장도 마찬가지예요. 단어장이 처음 회독할 때는 되게 오래 걸리죠. 그런데 1시간 동안 한 단원을 채 못 외우던 내가 회독이 6번, 7번 넘어가게 되면요. 단어를 10단원 정도를 30분도 안 돼서 다 봅니다. 이게 단어고 이게 구문이고 이게 암기인 거예요. 회독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정한 분량만큼을 1시간에 몇 페이지 보겠다, 몇 단원 보겠다라고 하는 그 분량만큼을 백지 교재를 보면서 분석합니다. 필기는 거 말고 백지, 해석 시험지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기억도 안 나고 분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그러면 그때 필기된 교재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법대로. 막혔던 거 전부 다 체크해 놓고 필기된 교재로 넘어와서 필기된 교재 쭉 보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백지 교재 펴서 막혔던 문장들 다시 한번 보고 근데 또 막혔네? 그럼 다시 필기된 교재로 넘어가고 이거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다 될 때까지. 2회독에는 하루 3단원을 봤다면 3회독 때는 5단원, 4회독 때는 7단원을 보는 식으로 양을 점점 늘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단원 정도 보면은 그 교재 회독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꾸준히 여러 번 그리고 내가 정한 시간 내에 공부를 끝내는 게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구문 교재 매일 복습하는 건데 하루에 3시간을 본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공부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어만 할 거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회독의 장점은 여기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 구문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문법과 어휘 실력도 같이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회독이 충분히 반복된 이후에는요.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 상위 단계의 구문 교재를 시작한다. 혹은 구문 공부를 멈추고 다른 공부를 시작한다. 단락 독해와 같은. 세 번째, 새로운 형태로 학습을 진행한다. 인데 1, 2번은 이제 구문 공부의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1번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방법을 더 높은 수준의 교재에서 다시 한번 쓰시면 되는 거고 다른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이제 구문 독해 공부 방법이 아니라 다른 공부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는 건데 새로운 형태란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제가 임용을 공부할 때 교육학 강사 중에 전태련 선생님이 계시는데 전태련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료의 형태가 달라지면 뇌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 여러분들도 이걸 참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회 탐구 공부를 할 거예요. 사회 탐구. 그럼 교재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 중단원 써져 있고 여기 목차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 줄줄줄줄 설명이 써져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참고서. 교과서는 어때요? 중단원 써져 있고 2개 페이지에 줄글로 주주주주주주주 써져 있을 거고요. 압축 교재라고 돼 있는 거 보면 어때요? 중단원 써져 있고 목차까지는 똑같은데 키워드만 나와 있고 여기에 한 줄 정도 설명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하위 요소들 쭉쭉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쵸? 그리고 책의 맨 앞에 목차 파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대단원 나와 있고 중단원 나와 있고 그리고 중단원 목차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중단원 나와 있고 소단원 목차만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은요 교재 한 권을 가지고도 되게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일단 교과서는 다른 교재지만 줄글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진도를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되게 줄줄줄줄 읽으면서 공부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물론 키워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암기가 된다는 느낌은 없겠지만 맥락을 따라가기가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복습할 때 얘를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보통 참고서로 공부를 하죠. 왜? 키워드별로 요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는 설명들이 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걸로 복습을 할 겁니다. 이거 복습할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뭐 누군가는 그냥 이걸 쭉쭉쭉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라면 이거 먼저 보고 그 다음 이걸 볼 겁니다. 대단원 목차를 보고 대단원의 이름을 한번 봅니다. 그 다음 중단원의 이름을 한번 봐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단원 목차로 들어가면 소단원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진도를 나간 게 1, 2단원이야. 그러면 여기 아래에 목차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목차를 보고서 내가 뭐 배웠는지 한번 쭉 써볼 겁니다. 아, 여긴 이런 개념들이 나왔었어. 개념들 쭉 써보고 이거랑 관련된 건 이런 개념이야. 근데 이 개념은 이런 거였고 이런 거였고 이런 거였어. 라고 줄글로까지 안 쓰고 키워드만 적더라도 목차를 한번 쭉 써볼 겁니다. 내 나름대로. 그러고 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압축교재랑 굉장히 형태가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못 쓴 부분이 있다면 압축교재를 보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내가 이걸 쓰는데 사실은 3개였는데 2개밖에 인출이 안 됐어. 그러면 이건 몰랐던 거잖아요. 이 부분 한번 다시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걸 봤는데 압축교재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다시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참고서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참고서를 봤는데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방법이 2개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교과서를 통해서 맥락이 있는 공부를 하거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딱 2권의 교재를 가지고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공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방식을 바꾸면 한 권의 교재도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구문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도 많이 읽어서 뇌가 안 돌아갈 때가 있어. 저도 넥서스 영문독해 501 플러스라는 교재를 많이 썼었고 이 교재가 제 구문독해 실력을 많이 향상시켜줄 교재인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 첫 번째는 좀 무식했어요. 분석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됐으면서 분석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그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든 메인 아이디어를 뽑아보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문장이 막 대여섯 문장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대여섯 줄이 되거나 3문장 정도로 이루어진 교재예요. 구문 독해인데도.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한 줄로 압축을 시켜보자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잘 될 턱이 있나? 안 듣겠죠. 그래서 스터디원들을 구해서 그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메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억까 피드백을 합니다. 야, 이거 문법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지 않아? 이거 장문 자체가 틀린 것 같지 않아? 라고 장문한 문장에 대해서 문법 피드백도 주고요. 야, 내가 생각할 때 이 지문은 리스팅 패턴인데 이런 식으로 요약하면 안 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지문에서 이 단어는 변형시키면 안 될 키워드인데 이걸 패러프레이즈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내용적인 피드백도 주고요. 억지로 메인 아이디를 뽑아보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번 해본 메인 아이디어 뽑기인데도 메인 아이디어가 전혀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서 와, 나 저번에 이렇게 했었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문을 새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메인 아이디어 뽑는 것도 지겨운 거죠. 나중에는 문장에서 토픽만 뽑아봅니다. 중심 소재가 뭔지. 그 다음에는요, 패턴만 뽑아봅니다. 그 다음에는요, 스터디 끝내고요, 문장을 펜 전혀 되지 않고 눈으로만 읽어요. 눈으로만 읽으면서 해석을 쭉 합니다. 근데 해석이 잠깐이라도 멈춘다? 그럼 문법적인 포인트가 눈에 바로 안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책을 봅니다. 또 분석을 하고 다시 구두로 읽으면서 분석합니다. 이걸 반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왔던 문장을 노트에 따로 적어가면서 한 문장씩 나만의 압축 교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나중에는 이 압축 교재만 한번 보기도 했고요. 이 과정 중에는 홀수 문장만 본다거나 짝수 문장만 본다거나 하면서 내가 볼 문장의 수를 조절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가지 교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쓴 거죠. 어떨 때는 단원별로 봤고요. 어떨 때는 20문장을 본다 라고 개수를 정해놓고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구문 교재를 새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을 보고서 장문을 볼 수도 있고요. 특정 문장만 뽑아서 해도 상관없는 거고, 바꿔쓰기. 문장이 한 문장이 있으면 이거를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즈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했던 것처럼 중심 소재를 뽑아볼 수도 있는 거고 메인 아이디어를 뽑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펜을 전혀 대지 않고 구두로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백지 노트 같은 거 아니면 해석 노트 같은 거를 따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만의 분석 노트를 만들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왔던 게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그거 내가 몰랐던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수도 있겠죠. 혹은 음성 파일이 있다면 음성 파일만 듣고서 딕테이션 하면서 작문을 해볼 방법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한번 읽고 나서 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구문 공부가 당연히 되는 거고 문법 공부와 작문 공부까지 같이 겸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공부 방법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강조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우선은 목적을 확인하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문법도 아니요, 단어도 아니요, 단락독해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구문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구문 공부의 목적은 분석과 자동화다. 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꼭 듣자. 그리고 강의의 목적은 모방이다. 근데 뭘 모방하느냐? 강사의 전략과 방식을 모방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메타인지 활용이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이거는 모든 학습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영어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국어 등등등등. 아시겠죠? 세 번째, 회독이다. 마치 구문 교재를 무슨 교재처럼 보자. 단어 교재처럼 보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면. 물론 구문 교재를 공부 안 하더라도 충분히 영어를 잘할 수 있지만 저도 심지어는 학창 시절에 구문 교재를 썼다가 안 썼었습니다. 내신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문 공부가 가능하지만 단원별로 공부하는 거랑 전범위 공부하는 거는 그 효율성에서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내신 교재, 단락 교재를 통해 구문 공부를 하는 건 전범위 공부인 거고요. 구문 교재를 통해서 특정 단어만 공부하는 건 단원별 공부인 거예요. 각 요소를 공부할 땐 단원별 공부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린 단원별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단원별로 회독을 하는 시간을 꼭 갖자. 이게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형태를 바꾸자, 변형시키자 라는 건 덤인 거고요. 자, 여기까지 드린 제 조언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공부법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제가 게시글에 적어놓은 함께 공부하는 영어 질문방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이고요. 여기 오시면 제가 항상 있을 거니까 질문 남겨놓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공부 훈수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께 추천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피드백,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